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한동훈이 제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마치 정부가 한동훈 쫓아가는 셈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제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권 재창출 못하면 이거는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놔도 네. 어떤 식으로든 가능해요. 다시 전 정권 진짜 부관 참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총선이 과연 안정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네. 정권 재창출을 떠나서 상당히 자해적인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치에는 그 스트럭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퍼레이팅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것이죠. 그렇죠. 스트럭처를 바꾸는 건 국회가 하는 일이죠. 법을 바꾸는 일이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스트럭처를 바꿀 권한이 없었어요.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하지만 얼마든지 오퍼레이팅, 운영 부분으로 다 법을 피해서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만 먹으면 이분들 말하는 거는 불가역적으로 이 구조를 바꿔 놓으면은 앞으로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불법 비상계엄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라 가지고 일으켰나요? 그냥 그 운영을 잘못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접근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적대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개토화되고 세력이 쪼그라들고, 그러면 선거 때 소수파가 되고 정권이 넘어가고 윤석열 같은 사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너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조금 토론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할 수 있죠. 네.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는 막 그게 뭔가 개념화되어 있는 뭔가를 제시하면서 화려하게 뭔가를 포장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계속 바뀌어 왔어요. 결국 정계 개편론까지 지금 와버렸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유식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저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막스 웨버가 그랬어요. 정치는 딱딱한 판에 서서히 구멍을 뚫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꺼번에 이렇게 펀처로 뻥 하고 뚫어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치는 구 제도와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번으로 고쳐서 완벽한 어떤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는 진화하고 변화하고 탄력성 있게 움직여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오롯이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지금 이거 보안사건 폐지하는 걸로 끝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끝납니다, 이걸로.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안 끝나는 것에 제일 무서운 카드를 지금 빼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가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넘어갑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건데 자기 말 안 들으면 넘어간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정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데요?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못 지켰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80%에 달하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와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지 않습니까?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장 주장하는 국민들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그런 가운데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실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반발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새로워 보인다. 그만큼 우리 국민적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몇몇 정치인들 반응을 좀 볼게요. 경향신문. 대통령 측근 김남준, 유시민,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쇼츠에서도 올렸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고발이 오늘 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세게 맞을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때부터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면은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보안수사권 폐지, 억울한 1% 피해자도 없게 해야. 지금 여론이 지금 당장 장윤기 사건도 있지만 계속 터진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때마다
계속 국민들 분노와 우려가 커질 텐데 전혀 지금 민주당은 수용성이 지금 제로입니다. 그 와중에 사실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계속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경찰 통제위회 전권 송치 필요. 또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이제 조응해서 민주당이 내놓아야 되는데 가장 지금 공격적으로 이번 사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심지어 저는 국회 경내를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막 저한테 소리 지르는 분들까지 생겼어요. 이게 논리적 설득의 단계를 사실 조금 넘어선, 그러면 이것은 목소리가 좀 들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강한 목소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들려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 개혁의 문제인가 여전히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이제 개혁의 문제로 보고 자기가 지금 오히려 80%의 국민 여론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계세요.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나 박은정 의원님 이렇게 하고 있어 보면은 검찰개혁 보안수사권을 남겨놔라, 피해자 어떡할래라는 목소리만 계속 저희한테 들려요. 문자건 SNS건 유튜브건 아니면 기사건 다 보안수사권 남겨놔야 된다, 너희들이 책임질래, 어떡할래, 이 목소리만 들리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라라는 목소리가 요새 잘 안 들립니다. 보안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면 검찰개혁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상치시키면서 이분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데모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좀 내주셔야 돼요. 이제 그냥 어제 유시민 씨와 주장이 똑같아요. 이제 각자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달라. 근데 그 검찰 개혁을 이제 그 앞에 내걸고 반정부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실제 오늘 보면은 국회에서 참 되게 징징 투쟁을 했죠. 네 뉴스원 민주당 당원단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 지켜주세요. 여기 이제 뭐가 움직임이 있네요. 8개 당원단체 당원들이 보안수사권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대신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안은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대안을 오히려 지금 당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내고 있는데 실제로 김민석 의원이 이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이 이거야. 현재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 있잖아요. 여기엔 찬성하시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 개인의 안을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을 때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서 그것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당측에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분들이 그걸 법안의 형식으로 가져오면 그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 의견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공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거쳐야죠. 최대한 밀도 있게 속도 있게 그러나 숙이된 내용들을 빨리 검토해 가면서 해 가야 된다고. 혹시 그럼 처리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어떻게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밤을 새우면서라도 얼마나 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밤새면서 해야죠. 1.1획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태도는 아니 1.1획의 안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는데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거 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아직 당에서 만든 게 없지 않습니까? 바꾸고 말고 할 자체가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없어 지금 뭐가 만들어진 대안이. 그리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까지 그 아까 말씀하신 당원단체 8곳에서 네. 목소리를 냈고 지금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하자라는 홍기원 의원 및 나머지 10명 의원들 사인했잖아요. 네. 그분들 좌표까지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입력해서 이야기 좀 전해라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기자님 소통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역공으로 우리가 읽어도 될까요? 김용민 의원 그 전 발언처럼 목소리 내주라 하고 요청 넣었더니 여기서 요청 답이 왔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하청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썩 건강해 보이진 않네요. 그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보다 더 피해자가 적게끔 오케이 보안 수사권 없애는 걸로 하지만 대안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마저도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코어층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1000명 대상으로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33%, 이거 좀 많이 나온 편인데 반대나 논의를 거쳐야 된다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코어, 우리가 코어다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어딘가 봤더니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려하는 코어층이 떨어져 나가는 게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뭐 이중당 쪽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51%가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가장 다른 여타 집단에 비해서 거대한 배가 되네요. 수치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 사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정청래 대표가 다음 단계에서 같이 움직임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보면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이 가장 강력하게 정청래와 유시민의 우군을 지금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몇 개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찾으신 사이에 제가 네. 좀 참고삼아 오늘 MBC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코어지층 얘기를 하길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한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라와서 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월 3주차에 46이었는데 지지율이 41에서 42 지금 2주마다 조사하는 겁니다. NBS죠? 네, MBS 네, 조사 요게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2% 2% 나왔어요. 나왔고 2%. 19세에서 39세까지 1%입니다. 잘못 눌렀죠.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은 지금 긍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기사인데요. 조선비즈. 정청래 검찰 피해가 10배 100배 더 커. 음. 조국혁신당과 보안수사권 폐지 한 목소리. 네. 지금 결국 코어층이 어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고 나면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한인섭 교수를 토대로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나머지 몇몇 의원, 민주당 의원분들이 토론회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오가냐면 김학의 사건, 한동훈 천암 사건, 검찰에서 사건 덮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면 우리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잘못 놀린 사례나 혹은 뭐 표적 수사, 아까 말씀하신 뭐 인지 수사, 별건 수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없다, 없앴다. 치고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전부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폐해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작년 가을부터 대통령이 계속 주문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행안부 장관한테 지금 검찰 말고 이제 경찰이 비대화될 텐데 그러면은 경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민주적 통제할 수 있느냐?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법제처장, 행안부 장관한테 계속 주문했는데 아직까지도 연구 단계야. 그럼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법이 없다고 하니까. 자,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혀 움직임이 없이 이상한 헛다리 짚으면서 정쟁화하고 있는데 계속 아까 법무장관도 계속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장관입니다. 윤호중 행안장관 장용기 사건 국민적 실망 깊은 유감. 오히려 반응성이 정부가 더 높아. 이게 말이 되냐고. 민주당이 움직여야지.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책을 내놨어요. 핵심적인 거는 요겁니다. 경찰관 연고지 유착 뿌리 뽑아야 순환 인사제 도입. 이게 이제 소위 말해 향찰, 향판 뭐 이런 식으로 지방 토호가 되는 거죠. 순환 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난리통에 계속 한동훈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걸 먼저 사실 한동훈이 제기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늦게 마치 정부가 한동훈 쫓아가는 셈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제기를 못하니까. 자, 한동훈 경찰 연고지 10년 근무 장윤기 사건 보안 수사권 폐지 흔들었다. 네 그러면서 한 경찰서 장기 근무가 유착 키워 민주당 직격 검찰 견제권 존치론에 불붙여. 네 실제로 이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들이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전남경찰청 강제 순환근무 논란 경찰관들 즉시 폐지 요구.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강력한 또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계속 이렇게 뭔가 지금 그 공룡화된 경찰 견제와 민생,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뉴스랑
새 후보들과 관련된 뭐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최근에 정청래 뼈 때리는 여걸 3인방이 뜨고 있어요. 검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정청래 뼈 때리는 여걸 3인방 중에 최근에 라이징 스타 된 분이 네. 뽀미 언니 누구? 김보미, 김보미. 아 김보미. 네. 아 이분 재밌어요. 그리고 아우 시원합니다.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또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김남희. 아, 이분들이 재밌죠? 지켜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분들 요즘에 라이징 스타로 확실히 뜨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냥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음. 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보미 전 도의원인가요? 당대표 군의장. 군의장. 군의회 의장.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30대의 여걸. 그런데 뭔가 거칠 게 없고 나는 그쪽에 유착되어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젊은 패기.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서 누구의 연주를 타고 왔는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죠. 그의 발음 혹은 발언. 근데 이게 저는 너무나 이 세 와닿았어요. 분이 현상적으로 보면 포스트 정청래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홍수 뒤에 마치 비둘기가 뭐 무슨 이파리를 물고 왔더라? 정류나무가. 여하튼 간에 좀 어떤 그 포스트 정청래 시대가 민주당에서 끝났구나 하는 또 신호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빙그레 웃고 계신데 하원기 소장은? 정청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의 집권기는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